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나누는 주간 MLB부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한국인 메이저리거들 활약상부터 살펴볼까요? 네, 김하성 선수가 이제 이틀 만에 오늘 경기에서 이제 안타를 신고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타율이 2할 4푼 7리에서 2할 4푼 8리까지 이제 소폭 상승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유격수 6번 타자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타수 1안타를 기록했고, 1안타가 7회에 나왔던 적시타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방 벤치에서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고, 결과에서 홈에서 아웃으로 정정되면서 타점 하나가 이제 날아가게 됐죠. 그러면서 또 이제 샌디에이고가 하필 또 이런 과정 속에서 4연패라는 또 수렁에 네. 빠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샌디에이고가 계속해서 요즘 좀 부진한데요. 이러다가 가을 야구에서 샌디에이고를 보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저스랑의 승차가 무려 16게임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최근에 이제 다저스와의 3연전에서 모두 지금 패배를 겪으면서 지금 다저스와 이 샌디에이고의 승차가 꽤 많이 벌어진 상황이 됐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지구 우승을 도전하는 것보다는 이 와일드카드 경쟁을 조금 노려봐야 되는데 네. 이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도 조금은 지금 다른 지구의 지금 애틀랜타라든가 뭐 필라델피아 뭐 또 그 밑에 미러키 이런 팀들과 지금 상당히 지금 혼전 양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좀 더 이 분위기 이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때는 또 이제 다저스를 꽤나 추격해서 이거 괜찮겠는데? 네.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연패를 당하면서 좀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소토를 데려오면서 기대했던 것은 이제 트레이드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소토만큼이나 좀 기대를 했던 게 저는 이 1루수 자원 영입한 조시벨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기존에 좀 안 좋았던 기존 1루수를 이제 보내면서 조시벨 선수랑 소토를 영입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타선이 그렇게 터지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줬던 유망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빠른 활약을 보일 수 있는 에이브람스라든가 로버트 하셀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연 다저스를 쫓아갈 수 있을 만큼의 좀 극단적인 효과가 바로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드는 사실 그런 효과를 바라고 한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떤 그런 즉각적인 효과를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다저스는 커쇼가 부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커쇼가 최근 들어서 한 몇 시즌 동안 이게 계속 지금 부상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그 5일이었죠. 이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5회말 수비를 앞둔 상황에서 이 마운드에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날 이제 커쇼 선수가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이제 등재가 됐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그 허리 통증을 당시에 이제 호소하면서 내려갔는데 어떤 그 새로운 문제가 이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커쇼 선수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있고 네. 좀 어떤 앞으로의 또 이제 가을 야구에 또 그런 상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커쇼 선수가 지금 향후에 언제 지금 복귀할지 이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조금 계속 늘어날 수는 있는 거니까요. 몸을 좀 사린다라고 표현해도 맞을까요? 그럴 수도 네. 있죠. 예. 근데 커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잊을만 하면은 허리 통증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최근 커쇼의 7년 7시즌 동안 5번이나 이제 부상자 명단에 허리 통증 하나로 계속 이제 등재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골반염증으로 5월에 한 달 이상 공백기가 또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다저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지만 커쇼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만큼 확보된 연봉보다는 이제는 옵션에 따른 연봉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이번 계약에 보면 1년 1,700만 달러가 보장인데 네. 최대 금액이 2,200만 달러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옵션이 500만 달러거든요. 근데 이 옵션을 이제 내용을 살펴봤더니 선발 등판 기준으로 16경기, 20경기, 22, 24, 26경기까지 최어야 100만 달러 이상씩 늘어나는 그런 조건인데, 올해 커쇼가 15번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렸기 때문에 이대로 되면은 이제 16경기를 못 채우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딱 한 경기, 그 한 경기 때문에 1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못 채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지금 있습니다. 환율로는 13억.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경기 한 번에. 물론 커쇼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기로 하시죠. 네, 어쨌든 네. 지금 커쇼 선수가 지난 시즌 끝나고서 겨우 그 다저스랑 1년 그 계약을 FA를 통해서 맞아요. 했잖아요. 이번 시즌 끝나고서도
또 커쇼 선수가 또 FA에 또 지금 시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커쇼 선수가 이렇게 또 좀 부상이 그렇죠,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좀 빠른 어떤 회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저스 같은 경우는 또 올 시즌 최고의 불펜 투수 그 알몬테도 부상자 명단에 올렸다면서요. 그렇죠. 이번 시즌 다저스 불펜의 최고 히트 상품인 옌시 알몬테가 예.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뭐 그렇게 뭐 토미존이 필요하다든가 그 정도의 큰 부상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게 문제인 거는 알몬테뿐만 아니라 다른 불펜 투수들에서 그러니까요. 부상도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 어떤 선수들이 지금 부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이크 트레이넨, 블루스다르, 그라테롤, 또 다니엘 허드슨 이런 불펜진의 지금 핵심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줄줄이 네. 지금 IL에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물론 다저스가 아주 큰 차이로 지금 서부지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저스는 그 이후에 가을 야구를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까지 바라보는 그런 팀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불펜진의 부상이 많은 것은 분명히 다저스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를 그렇네요. 지금, 안고서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메이저리거가 포진해 있는 템파베이는 최지만 선수가 요새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3경기 연속 안타를 치지를 못하고 예. 있어요. 팀은 이제 최근에 나쁘지 않은 행보긴 하지만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로는 좌투수 상대로 최지만 선수 이번 시즌 성적이 괜찮은데 여전히 최지만 선수가 좌투수가 올라올 경우에는 선발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최지만의 강점이라고 하면 역시 출루율이 높다라는 점인데 최근 경기를 보면은 볼넷을 많이 못 얻어내고 거기다가 삼진도 많아졌다는 점. 즉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지만 선수 본인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미러키와의 원정 시리즈를 앞두고 있죠. 네, 템파베이도 그렇고 미러키도 지금 상대 그 내셔널리그에서 그렇죠. 예, 지금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메리칸 리그 쪽의 이 와일드카드 경쟁을 살펴보면 토론토가 현재 이제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템파베이, 시애틀, 클리블랜드, 볼티모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승차가 거의 지금 2게임 안쪽에서 네. 지금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셔널리그보다 훨씬 더 이 아메리칸 리그의 와일드카드 경쟁이 말 그대로 시즌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어떤 그런 성적들이 이런 어떤 결과가 이제 성적에 모두 지금 이제 반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이 3연전 이 템파베이나 미러키 모두 아주 중요한 그런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저는 이제 김지한 기자가 하도 매치 그러길래 도대체 네. 뭐 얼마나 좋았길래 했는데 네. 이번에 디그롬이 복귀를 했잖아요. 네.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네. 복귀가 아니었죠. 예. 네, 제가 뭐 계속해서 디그롬이 돌아오면 그러니까 네, 퍼즐이 완성된다. 그놈의 디그롬. 네, 원투 펀치가 완성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기대대로 네, 아주 복귀전을 좀 잘 치렀고 네. 어제였었죠. 이 동부지구 1, 2위 맞대결, 이 애틀랜타와 매치의 대결에서 정말 디그롬이 5와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 14개를 아니 안타 잡아냈습니다. 아니 뭐야 아웃 카운트가 14개라는 거 아니에요? 삼진으로만. 그렇죠. 5와 3분의 2이닝이면 17개 아웃카운트 그러니까요. 중에 14개가 삼진. 네, 그리고 안타 1개, 볼넷 1개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팀의 5대2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디그롬이 그 전에는 뭐 평균 자책점 뭐 0점대를 이제 기록을 하고 그랬는데 네. 물론 이제 그때만큼의 어떤 그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복귀 2경기에서 10과 3분의 2이닝 동안에 삼진 18개 잡았고요. 평균 자책점 2.53에 어쨌든 그 전에 어떤 위력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지금 매치 마운드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 페이스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진짜 우승 경쟁 네. 정말 노려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성적만 놓고 보면은 아메리칸 리그는 양키스, 내셔널 리그는 다저스. 이게 이제 냉정한 사실이긴 한데 네. 사실 그 포스트 시즌에 가면은 투수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발과 불펜이.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저스는 불펜이 흔들리고 있죠. 컷쇼도 빠졌죠. 그런데 매치는 지금 성적도 동부지구에서 2위인 애틀란타랑 6게임 반차. 나쁘지 않은 선두 경쟁을 하고 그렇죠. 있단 말이죠. 네. 앞서가고 있고. 사실 이 6경기 차든 20경기 차든 들어가는 포스트 시즌 들어가면 0대0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그롬도 복귀했고 맥스 시어저도 충분히 잘 던지고 있는 매치가 어떻게 보면은 다저스보다 마운드 싸움에서는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다저스 입장에서는 타선도 최근에 뭐 맥스먼시라든가 최근에 벨린저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벨린저, 맥스먼시 이런 선수들이 이번 시즌 너무 부진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매치 김지한 기자의 바람대로 될 가능성도 그러니까요. 제법 높아 보이거든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투수뿐만 아니라 타자도 그러니까 양키스와의 그 지난달 말에 이제 서브웨이 시리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전 전승을 매치가 기록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팀 타율을 보면은 내셔널리그 전체 2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2할 5푼 9리. 다저스가 지금 2할 6푼. 그러니까 거의 지금 팀 타율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요. 많이 지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뭐 투수 못지않게 타선도 이렇게 지금 집중력을 계속해서 끝까지 보여준다면 그렇죠. 예, 가을 야구에서 끝까지 한번 제가 한번 이 뚝심을 발휘해서 매치 우승을 한번 좀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지한 기자가 매치 얘기만 하면 표정도 달라지고 아, 다르죠. 생기가 좋습니다. 네. 만약에 진짜 매치가 정말 그 월드 시리즈 올라가게 되면 저희 꽃다발이라도 준비할게요. 아, 그러니까요. 네, 축하드린다고 네. 하나는 안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이번 주에 어떤 선수들의 활약이 눈길을 모았나요? 세인트루이스의 아레나도 선수가 이제 내셔널리그에서 이주의 선수 이제 오피스가 1.560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제가 진행하는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 네.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방송을 하는 이제 그 라디오 PD가 이 아레나도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근에 마치 그 매치를 보는 우리 김지한 기자의 얼굴처럼 네. 아레나도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신난 그런 모습이 또 있었고 네. 다저스가 지금 타선이 좀 안 좋다고 했는데 벨린저는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오. 이번 시즌 벨린저가 너무 부진했는데 올 시즌은 이제 이번 주에 두 번째 멀티 홈런을 터뜨리면서 이제 어쨌든 다저스가 8연승을 달리는 그 배경에는 벨린저의 부활이 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 양키스의 에런 저지 선수 네. 올 시즌에 아주 홈런포를 또 아주 그렇죠. 많이 좀 가동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 조금 주춤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그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막판에 그러니까 9회에 솔로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44호 홈런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추세로 가면은 60홈런은 좀 거뜬해 보이고 지금 64개, 65개까지도 지금 바라볼 정도로 일단은 에런 저지의 이 홈런포가 다시 가동된 그런 소식도 오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메이저리그 이슈들 조금만 더 짚어볼까요? 시카고 컵스에서는 네. 이제 안드레튼 시몬스 이제 내야에서 제일 수비 잘한다는 선수거든요. 예전부터. 그리고 외야에서 제일 수비 잘한다는 선수 하면 제이슨 헤이워드. 이 둘이 시카고 컵스에 있었는데 이 두 선수 지금 다 방출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시몬스는 이미 이제 방출이 됐고요. 두 선수의 골드 글러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수비 수치로만 이제 골드 글러브를 수상하는데 시몬스가 4개, 헤이워드가 5개가요. 두 명 합쳐서 9개나 되는 골드 글러브를 가진 선수인데 역시 세월과 타격 부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메이저리그 이슈는 아니지만 요즘 전 세계 야구에서 가장 핫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프로야구의 이 무라카미 무네타카 선수인데 네. 일단 세계 최초의 기록이 하나 나왔거든요. 어떤 거요? 5연타석 홈런을 쳤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기록이 나왔죠. 네, 엄청난 기록이 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최연소 통산 150홈런에다가 최연소 시즌 40홈런 소위 말하는 탈 MPB급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역시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수 지금 나이가 올해 22살입니다. 네. 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MPB에서 최대한 많은 기록을 쌓고 메이저리그로 넘어와도 30이 안 된 나이에 넘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지금 최절정의 나이에. 미국에서는 한 3년 뒤쯤에 맞아요. 이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지금 또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최근에 이제 시즈키 세이야 선수가 컵스에 입단해서 초반에 좋은 활약을 보였으니까 과연 뭐 이치로라든가 마스이처럼 이 무라카미 선수가 과연 어떤 활약을 보일지 메이저리그 팬들도 이 부분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타니 이야기를 할 때 네. 야구에 신이 있다면은 재능을 좀 실수했다. 그렇죠. 실수로 아이고 하면서 이게 실수로 보았다. 네, 수비와 공격 모두 졌었구나. 그렇죠. 네. 여기 또 실수하셨네. 여기는 이제 수비에는 그렇게 많은 네. 주진 않았고 네. 공격에다 콸콸콸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아이쿠 하면서 미끄러졌나 보네요. 네. 오타니 선수 관련해서도 조금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오타니 선수가 어제 그 시애틀과의 경기였죠. 네. 이 경기 도중에 좀 이 대기 타석에서 타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네. 홈플레이트 뒤로 이 수비 백업 플레이에 나섰더니 상대팀 선발이 곤잘레스와 네. 좀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예, 왼쪽 발등에 좀 찍혀서 다행히 좀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좀 휴식을 했습니다. 아하. 오타니 선수가 아무래도 LA 엔저스가 워낙에 좀 성적이 부진했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경기를 나왔는데 무려 44경기 만에 오늘 결장을 했고요. 야. 내일 오클랜드와의 경기에 오타니 선수가 다시 이 10승과
10개 홈런, 그러니까 한 시즌, 네. 이 단일 시즌에 10승과 10홈런을 다시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미 홈런을 25개를 쳤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9승을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1승 때문에 지금 그게 앞서서 잠깐 쉽지가 않네요. 예, 9승 지금 걸린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뭐 얘기는 나오는데 네. 어쨌든 지금 3경기 연속 이 내리 부진했던 그 모습 내일은 과연 이 오타니 선수가 9수를 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브루스 이후 114년 만이라고 그랬나요? 아, 그렇죠. 네, 이 기록이 깨진다면 그렇죠. 확실히 어려운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또 네. 고난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스포츠계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7분입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시고요.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골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네. 김주영 선수 소식을 2주 연속 전해드리게 됐네요. 지난 시간에는 그 막판에 김주영 선수에 대해서 뭐 잠깐 이제 언급을 네. 제가 이제 해드렸는데요. 아 정말 김주영 선수가 어제 새벽에 끝난 이 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선수가 200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20살 1개월의 나이에 PGA 투어 첫 번째 정상에 올랐고요. 네. 이게 PGA 투어 역사상 두 번째 최연소 우승 기록입니다. 무엇보다가 2000년대생 선수들 중에서 처음 이 김주영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점에서 이 PGA 투어의 이제 새로운 기록 역사를 남기고서 아주 말 그대로 이제 화려하게 이제 네. 등장했는데 뭐 이 정도면은 약간 좀 옛날 그런 어떤 닉네이밍이긴 하지만 밀레니엄 특급이 아닌가. 밀레니엄 특급. 그렇게 또 좀 한번 닉네임을 또 한번 붙여봤습니다. 또 세계적인 골프 스타의 탄생이 우리가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사실 이번 경기를 보면은 1라운드에 좀 고비라면 고비가 있었는데 그걸 또 극복을 해냈어요. 무려 쿼드러플 보기를 1라운드에 네. 했죠. 사실 이 김주영 선수 입장에서는 다른 선수들에 비교하면 도전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1라운드 첫 홀 그리고 4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일 텐데 1라운드 첫 홀부터 보니까 쿼드러플 보기를 했더라고요. 네 타를 까먹었죠. 시작부터 망쳤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집중력을 유지했고 그리고 가장 또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무려 9언더파를 몰아치면서 역전 우승을 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멘탈이 좋은 선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멘탈이 좋은가 찾아봤더니 정말 그냥 연습 그 자체였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혼자 그 무거운 골프백을 메고 골프장 가서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이제 생활을 많이 하면서 네. 실제로 이번에 인터뷰를 보면은 굉장히 영어랑 외국어도 유창하게 구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김주영 선수의 얘기를 따르면은 사춘기를 경험할 겨를조차 없었다. 너무 골프 치어야 될 시간이 많아서 그러니까 진짜 연습하느라 사춘기도 지나가 버린 그 정도의 연습벌레가 이번에 낳은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꾸 남의 나라 선수 비교해서 그런데 골프판 오탄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모든 인생의 골프밖에 없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젊은 선수가 사실 첫 라운드에서 그렇죠. 경험이 많지 않고 노련하지 않을 게 뻔한데 그 네타 잃은 거를 이겨내고 네. 또 마지막 요즘에도 라운드까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면 너무 자기적이라고 욕먹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 김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부터는 PGA 정회원으로 활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영 선수가 지난달에 디오픈 챔피언십 직후에 이 PGA 투어 사무국에서 특별 임시 회원 자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 김주영 선수가 정상 코스대로 만약에 갔다면은 2부 투어를 거쳐서 그 성적에 따라서 그 다음 시즌에 PGA 투어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네. 약간 그런 루트로 원래 좀 계획을 했었는데 어쨌든 PGA 투어 대회 우승을 했으니까 생각보다. 지금 2시즌 카드를 지금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 예상보다는 최소 2년 일찍 이 PGA 투어에 이제 오르게 된 거니까 네. 김주영 선수 입장에서는 원래도 PGA 투어에 대해서 계속 이제 꿈꿔왔는데 그렇죠. 아주 이번에 말 그대로 이제 대박을 터뜨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코리안 투어, 아시아 투어 통해서 경험을 쌓고 또 미국에 진출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골프의 힘을 보여줬다. 확실히 강국이다. 그렇죠. 라는 걸 또 각인시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이지만 사실은 이 김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프로 데뷔를 아시안 투어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동남아 투어인데 APGA 투어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 전에 골프를 배웠던 환경을 보시면은 필리핀, 호주, 중국, 태국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 나와서 그 어린 나이에 물론 골프 환경이 좋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그 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네요. 다져진 그런 실력인 것 같고
지난 시즌에 이제 KPGA에서 뛰면서 가장 돋보이는 점 역시 드라이브 거리였고요. 그다음에 그린 적중률이 무려 73.9%로 2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19살의 나이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특급 10대 특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제가 한 3번 정도 따로 단독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선수랑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러니까 20살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스스로도 애늙은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성숙하고 꽉 차 있는 그런 어떤 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아까 네. 완상한 아나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네. 정말 골프밖에 모르는 선수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김주영 선수 주목해야 된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좀 감히 얘기하자면 이 선수가 최경주 선수의 기록을 넘을 그런 어떤 차세대 후보가 아닐까. 네. 좀 감히 제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우승으로 뭐 우리나라는 당연하고요. 뭐 전 세계 골프 팬들의 머릿속에 김주영이라는 이름 석자가 제대로 새겨졌을 거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경기 우승 장면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우승한 후에 임성재 선수가 김주영 선수 안아주는 모습 보니까 뭔가 좀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네. 앞서 최경주 선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PGA 투어에서 최경주 이후에 과연 후계자가 누구인가 뭐 임성재 선수도 있었고 김시우 선수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았을 텐데 그게 또 기대도 되지만 부담도 되는 상황에서 김주영 같은 좋은 후배가 나와준다면 또 임성재 선수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죠. 네. 자, 같은 날인데 그 전인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그랜드슬램 아쉽게 또 놓쳤습니다. 네, AIG 여자 오픈, 그러니까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전인지 선수가 참 막판에 좀 많이 따라붙어서 결국은 이제 연장까지 이제 승부를 펼쳤는데 그렇죠. 이 남아공의 애슐리 뷰하이 선수와 4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이제 준우승에 이제 그쳤습니다. 하지만은 전인지 선수가 이 메이저 대회에서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왔고 이번 대회에서도 정말 이 전인지 선수의 어떤 그런 경험 이런 부분에서 나온 그런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또 좋았거든요. 네. 경기 끝나고 나서도 이번 대회에서는 아쉽게 됐지만 다음에는 뭔가 좀 해내겠다는 네. 그런 의지를 이제 보였기 때문에 네. 내년에 또 이 같은 대회에서 또 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제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 한번 또 기대해 봅니다. 자, 우승은 이제 부하이 선수에게 갔는데요. 네. 생애 첫 번째 우승이라면서요. 그렇죠. 저랑 나이가 같은 무려 33세 2개월 만에 이제 무려. 우승을 처음 했는데. 네. 근데 진짜 참고로 한국과 네. 인연도 있는 게 이 부하이 선수의 남편이 이정은 선수의 캐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6년에 이 데이비드 부하이와 결혼해서 원래는 애슐리 시몬이었다가 이름이 네. 이제 아빠 그 남편의 이름을 따라가면서 애슐리 부하이로 바꾼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살펴보면요. 배구계 소식도 꽤 있네요. 네, 앞서 지난달 말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 발리볼 챌린저컵에서 4강에 올랐던 이 남자 배구 대표팀이 현재 아시아 배구연맹 AVC컵 대회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이 1차전 홍콩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일단 기분 좋게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또 이 프로배구 규칙이 좀 이 달라지는 게 또 굉장히 좀 이 눈길을 좀 모았습니다. 네. 지금 이 특히나 이제 비디오 판독과 관련한 좀 이슈가 있는데요. 이 오버네트를 이 비디오 판독 대상에 이제 추가를 하기로 했고요. 네. 또 모든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추가 판독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아하. 또 그리고 이 선수 교대 요청에는 팀 태블릿 PC를 또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네. 뭐 그밖에도 뭐 등번호, 포지션 명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규칙도 네. 이번 컵 대회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컵 대회부터 적용이 바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 컵 대회는 드디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김연경 선수의 경기를 드디어 볼 수 있는 건가요? 최근에 뭐 배구교실 등의 이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아마도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17일 날 순천 코보컵 대회 2차전 정도에서 김연경 선수 출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한번 살펴보면요.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의 경기가 또 펼쳐집니다. 네, 다이아몬드 리그가 또 이제 열리죠. 네. 11일에 모나코에서 또 그리고 27일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다이아몬드 리그에 이제 우상혁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네. 이 두 대회 중에서 메달권에 들면은 또 파이널 대회 출전이 또 가능해집니다. 이 챔피언에게는 또 트로피와 함께 상금 $30,000 그리고 내년
내년에도 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거든요. 여기 또 자동 출전권까지 이제 주어지는데 네. 이 세계 선수권 못지않게 정말 큰 권위를 자랑하는 이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또 우상혁 선수가 또 하나의 또 역사를 쓸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 이번에 그럼 열리는 대회에서 메달권 안에 들면 이제 파이널 무대에 진출이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번 계속 라이벌 관계긴 합니다. 역시 바심과의 대결이 가장 큰 관심사겠죠. 그렇죠. 원래 같은 경우는 뭐 프로첸코, 탐베리 이런 선수들도 있었는데 이번 세계 선수권에서 봤듯이 바심의 기록이 최근 페이스가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이 바심을 과연 우상혁 선수가 그 다음으로 페이스 좋은 게 저는 우상혁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상혁 선수가 어떻게 과연 이 바심을 따라잡으면서 세계 선수권에 서력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그 KBS의 중계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네, 확인하실 수 우상혁 있습니다. 선수의 경기는 KBS와 함께. 네. 근데 우상혁 선수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그 전역을 외부에서 하더라고요. 네, 지금 병장입니다. 예, 네, 그래서 무병장. 지금 이제 9월 2일에 이제 전역을 하고요. 음. 지금 이미 그 앞서서 9개월 훈련 중 전역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예비역 병장 신분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하. 이미 지금 마지막 지금 절차까지 이제 마쳤는데 네. 정말 이 또 들어올 때는 아주 예비역 병장의 이 화려한 미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또 좀 어떤 메달 소식을 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군인의 신분으로 나가서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오는 네. 우상혁 선수의 경기는 KB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